세계 최고의 암센터 미국 햄버슨의 전설입니다. 50년간 암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김의신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저는 지난 50여 년간 주로 암에 대한 진단, 치료 또 연구를 해온 김의신입니다. 이야, 50여 년간이요. 와, 암은 말이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도 인류가 현대의학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질병 중 하나고, 올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2050년까지 세계 암 발병률이 77%가 늘어가지고 신규 암 환자가 3,500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암을 얘기하면은 사실 맞아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그거 조상을 잘못 만난 그 유전적인 요인은 한 15%.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것뿐이 안 돼요. 나머지 85%는 생활 습관 또는 이제 자연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독성, 독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그런 나쁜 유전 인자를 물려받았어도 반드시 그 병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위험도가 한 4배 내지 6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 그런 어떤 특별한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공부도 하고 알고 예방하면은 꼭 병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 또 한편으로는 또 다행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럼요. 원인이야 뭐 워낙 다양하고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만 암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건 뭡니까?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제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왜 나쁘냐? 산이 많이 생겨 몸에서. 이 산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 장에 약 200조 가량 균이 있는데 반절은 유익균, 반절은 해가 되는 균인데 이 좋은 균을 막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밸런스가 깨지니까 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장에서 못 사니까 빠져나와가지고 간이나 폐로 가요.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사람 아주 드물어. 그리고 병원에 오래 있으면 다 폐렴으로 죽어. 그 균이 어디서 왔냐면 장에서 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성으로 산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나 식도 이런 걸 부식시켜가지고 거기에 균이 들어가 있으면 번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산이 췌장으로 들어가서 췌장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또 요새 췌장암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훨씬 더 나쁜 원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유전자를 망가뜨려요. 예.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잘 먹고 마시고 자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맞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 그 위장은 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기분 나쁜 상태에서 먹으면 장이 체하는 정도라 장이 흡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먹어도 아무 소용없죠. 또 반면에 아무리 나쁜 음식을 아주 기분 좋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이 장이 나쁜 것을 흡수를 안 해요. 그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그렇게 우리 몸은 정말로 신기하고 신비스럽게 창조돼 있어요. 이야, 아니 그렇다면 이제 진짜 암세포가 좀 자라고 있다. 뭐 내지는 증상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뭐 몸에 어떤 신호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주로 이제 혀에서부터 이제 암이 생기죠. 그런 건 쉽게 자기가 느끼죠. 네네. 그러나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은 그 위장계통 암은 암이 커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기관 또는 뭐 그 장기를 막는다든지 이런 이제 장애가 있기 전까지는 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유 없이 피곤한 거, 이유 없이 피곤한 거. 그다음에 잘 먹고 마시는데도 체중이 떨어지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오줌이나 변을 볼 때에 변도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그 정상적이 아니면은 바로 의사한테 가서
그 진단을 받는 것이 그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평소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건강이나 내 몸에 대해서 조금은 좀 예민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죠. 아니 이게 사실 1983년부터 41년째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매년 암 환자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 암 환자들을 치료를 또 하시고 이렇게 좀 지켜보신 박사님이 왔을 땐 이유가 뭘까요? 네, 대충 우리 몸에 장기가 한 2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20여 가지 암 종류가 있으니까 대충 해도 한 500여 가지 암의 특별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보고된 걸 보니까 장암이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1위예요. 장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장암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없었어요. 장암은 아주 드문암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살게 돼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죠. 많이 먹는데 특히나 나쁜 기름이 많아요. 나쁜 기름, 로우 덴시티 콜레스테롤이라는 이게 몸에 들어가서 만성 염증을 일으켜요. 이게 만성 염증이 모든 병을 촉진하고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건 그건 아닌데 어떻게 아니죠. 먹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태우면은 맛이 훨씬 있어요. 근데 맛있는 건 되게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달든지 이렇게 이 굽든지 이렇게 하면 기름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맛있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그 발암 물질이 왕창 나와요. 그러니까 이 흰 거 베개 빼고 살코기만. 그걸 빼고 살코기만. 아하. 그리고 심줄에 그 나쁜 기름이 있어요. 심줄 그걸 빼야죠. 그러니까 고기 자체만 먹으려면은 맛이 없으니까 김치로 싸 먹든지 다른 이제 이걸 섞어서 이렇게 쪄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거죠. 빨리 먹는 게 위장병의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예요. 빨리 먹는 게. 이 고기는 이 소화되는데 4시간 내지 6시간 걸려요. 오래. 그리고 40부터는 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효소, 호르몬 이게 점점 적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고기를 분해시키는 라이페이스라는 그 효소가 점점 적게 나오니까 그만큼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장벽이 이 탄력성이 떨어져가지고 이 압력이 높으면 거기서 개실이라는 게 생겨. 그 개실에 변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거기서 암이 생기는 걸. 작년 한국 통계 보면은 70세가 되면 최소 6가지 병을 앓고 있습니다. 70세가 되면요? 70세가 되면.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는데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사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제한된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람 있게 사느냐. 혹시 교수님은 주로 어떤 걸 드세요? 미국에 계시거나 하실 때?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침을 제일로 많이 먹죠. 주로 이제 생선을 위주로 한. 그리고 이제 감자 그걸 먹고 요거트, 낫또 이걸 아침마다 계속 먹죠. 그리고는 이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데 이 단백질이 두부라든지 또 달걀 여러 가지 그레인 잡곡으로 들어있는 그 시리얼이라는 거 그걸 우유에 타가지고 먹습니다. 이런 거에 이제 단백질이 많거든요. 그걸로 굉장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달걀도 그냥 저 프라이로 아니고 이제 쪄서 다 쪄서 해야죠. 쪄서도 굽는 맛있죠. 거는 조금 필요한 거. 굽는 것은 기름 타고 하면 맛은 있을지 몰라도 건강상에는 찐 것이 훨씬 두부도 좋아요. 찝니까? 그럼요. 그냥 그런 것을 김에 싸서 먹으면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 김이 요새는 조그맣게 소금을 치니까 거기에 싸가지고 좀 약간 조미가 된 김으로 이렇게 좀 김으로 싸서 좀 드시는 거예요. 그냥 찌면 맛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사님도 그거도- 그냥 밍숭밍숭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하려고 애를 그러니까요. 쓰죠. 네, 소식. 절제. 네, 소식.
건강의 기본 원리는 절제하는 거예요. 박사님도 좀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좀 담백하게 단백질을 좀 많이 좀 섭취하고 과식하지 말고. 그럼 그런 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고 이 환자들은 절대 체중이 빠지면 안 돼요. 아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체력을 유지하도록 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암 치료를 또 하신다 하더라도 체력이 네. 뒷받침이 안 그렇죠. 되면 그렇죠. 맞아요. 그 암 못 치료를 버티죠. 못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은 치료하면 한 달 안에 다 빈혈이 돼요. 빈혈. 그 빈혈이라는 게 이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안 들어요. 약이 안 들어.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요. 골수는 움직여야지 이게 활력을 생겨요. 이게 환자든 뭐든 걷는 것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기본. 걷는 거. 우리 몸에서 뇌하고 근골격은 쓰면 쓸수록 건강해. 다른 기관은 쓰면 쓸수록 이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그 발 이렇게 뭐 박수 치는 것처럼 이 다리를 옆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침에 이걸 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이게 침대에 누워서 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1000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1000번. 그래서 그래도 그걸 지난 한 20년간 꾸준히 하죠. 그리고 발바닥에 모든 신경이 몸 전체하고 연결돼 있다고 한다고. 예, 이 발을 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도 이제 기지개를 이렇게 빈다든지 뭐 이렇게도 하고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기지개 펴듯이 이렇게. 근데 이 다리가 튼튼한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또 이제 암을 치료하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제 또 암을 또 극복할 수 있고 치료를 좀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암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 암이 이게 만성 질환이에요. 그리고 전신병, 국소 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이나 방사선은 국소 치료, 보조 치료지 근본 치료가 아니에요. 전신 치료인 이제 약물 치료, 항암제나 면역 치료 아니면 호르몬 치료 그게 전신적인 치료예요. 그리고 이 만성병은 당뇨, 고혈압, 감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걸 알아가지고 이 암 걸려가지고 놀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기, 뭐 당뇨, 고혈압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울거나 뭐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나는. 진짜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우선 첫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만성 이런 병들은 치료하면 좋아지고 치료 안 하면 나빠지고 그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이 관리는 누가 하냐 하면은 전문가, 전문 의사가 관리해요. 그러니까 전문 의사가 하자는 대로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해야 될 건 주위 가까운 가족 친구들한테 같이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그게 또 서양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이 어떤 병이든지 걸렸다 그러면 막 대서특필 광고를 해요. 자기를 도와달라.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는데 어떻게 돼서 한국 사람들은 아무한테도 알리려고 안 해요. 자기 혼자서만. 그거 아주 그게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치료가 잘 안 되죠. 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기처럼 물론 뭐 감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충격과 또 치료 과정도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자분께서 어떤 마인드로 이 병을 맞이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 치료를 받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몸에서 활력을 만드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그거에 약 4000배 효과가 있다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요새는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초인간적인 기적적인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최근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즐기는 자기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배짱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병도 잘 안 걸리고 걸려도 치료가 잘 돼.
그러니까 깡패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되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단순하고 의사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뭐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이제 뭐 박사님도 그렇습니다만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계신데 암을 완벽하게 좀 정복할 수 있는 날 그리고 그런 치료제가 나오는 날이 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난 한 5, 60년 동안 계속 발표되는 걸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큐어, 영어로 큐어, 완치 이런 말을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안 씁니까? 지금은 안 쓰고 레미션. 그게 일단 정지시키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진행되는 암을 슬로우 다운, 천천히 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키게.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냥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췌장암에 맞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연세대학 프랑스병원 간담체외과 강창무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병원 간담체외과 강창무입니다. 교수님은 왜 여기 간담체외과를 선택을 했습니까? 이 간담체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생소롭게 생각하는데 예. 실은 이제 음식을 이제 먹으면 입에서 이제 식도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위가 있잖아요. 위가죠. 그다음에 십이지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장이 있고 이제 대장이 있고 이제 응가를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가만 보면 거기에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에는 간담체가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보면 제가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이면 조세호 씨가 간이 되는 거죠. 간이 담즙이라는 소화제를 만들면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여기 췌장이라면 췌장이 하는 일이 소화제를 만드는 이제 소화 기능도 네. 있지만 당뇨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요. 특수한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돼서 이렇게 되는 그런 장기가 되는 거죠. 특히 저 이제 췌장외과를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췌장이라는 게 음식물이 곧장 지나가는 길은 아니지만 음식물 소화를 도와주는 장기잖아요. 네. 좀 그런 장기처럼 또 누군가의 많은 도움을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 어린 마음에 췌장외과를 한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요게 좀 초기 진단이 상당히 그러니까요. 어렵다고 얘기 네네네.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위암이나 뭐 대장암 뭐 이런 경우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이런 걸로 이제 검진으로 이제 발견할 수 확인되죠. 있는데 네. 췌장이라는 장기는 이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그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발견이- 그 췌장이 여기 어디 뒤쪽에 있다고?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위를 들치면 네. 이렇게 기다랗게 누워 있는데 증상이 생기더라도 그 췌장 주변에 우리 몸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이 밀접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혹이더라도 그 혈관에 침범을 하면 수술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1기 아니면 2기인데 진단 당시에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한 15에서 20%.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늦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한 그러니까 해부학적- 수술할 수 있는 경우도 그거밖에 그렇죠. 안 됩니다. 해부학적인 그 특성상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3, 4기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게 좀 생존율도 굉장히 좀 낮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세계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암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췌장이 이렇게 되게 물컹물컹하고 잘 꼬매도 잘 안 나요. 잘 덧난다 그러나요?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우리가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항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제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잘 안 낫고 탈나고 하게 되면 회복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 60년대만 해도 췌장암은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뭐 이럴 얘기가 나올 정도고 왜냐 회복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이제 의학 지식이라든지 해부학적 지식 그다음에 수술 후 관리법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회복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렇군요. 이게 혹시 췌장암에 걸리게 되는 원인이 이게 있습니까? 이게 췌장암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다음에 남자가 좀 약간 여자분에 비해서 약간 좀 암에 걸릴 확률이 좀 췌장암에 걸릴 그런 위험성이 약간 높다고 혈액형 있죠, 혈액형 네. 이런 것들도 O형에 비해서 A형이 뭐 1.3배, AB형이 1.5배, B형이 1.7배. B형이 제일 높네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제 B형.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 혈액형 이제 따져서 이제 저도 지금 진짜 이거 어떻게 B형이라. 이렇게 그렇죠.
아 근데 아니고, 이게 이제 그쵸, 본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런 이제 통계적인 거지 뭐. 기름진 식사, 맞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과다한 육류 섭취, 흡연, 잦은 과음. 이게 췌장암을 혹시 내 스스로 좀 이렇게 자가 진단. 뭐 자가 진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느 날 이상하게 뭐지? 이 통증은 뭐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 느끼는 통증. 그렇게 아프진 않는데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기분 안 좋은 통증들 있잖아요. 기분 안 좋은 통증. 네. 그게 반복이 된다든지 특별한 일을 안 했는데 몸무게가 갑자기 확 빠지는 거예요. 뭐 6개월 이내 뭐 10% 정도 빠진 가만히 있는데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 효과가 너무 급속하게 나오는 분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할 때. 네.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황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왜냐면 황달이. 췌장 머리에 암이 있으면 이제 담도가 막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황달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황달이라고 다 췌장암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또 하나는 당뇨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해 보면 암이 살아가는 그 먹이라 그러나요? 대사체가 포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먹어야 되는데 환자가 당뇨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당뇨를 만들어야겠죠. 예, 그런 전략적인 암도 있어서 평소에 잘 이제 조절이 되다가 갑자기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 한다든지 평소에 당뇨가 별로 없었는데 검진했는데 갑자기 당이 확 높다 한다든지 높다든지. 그죠? 그런 경우에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만큼 평소에 본인 관리를 그래서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요? 예. 건강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뭐 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있으시죠? 선생님들은 어떤 건강 관리를 좀 하실지. 우리 병원에 보면 1년마다 검진을 하잖아요. 예. 거기 이제 설문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 답이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은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온 셔츠를 젖을 정도로 운동을 합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답을 써야 되는데 뭐 답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땀을 흘리는 경우는 칼국수 먹을 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된다 해서 그때부터 운동을 좀 해야겠다 했는데 병원에 뒤에 보면 산이 아주 좋은 산이 있어요. 수술 끝나고 진료실 가기 전에 산을 많이 이용해서 좀 운동을 좀 하려고 하고 집에서 이렇게 땀 내는 자전거 이런 거 하고 저희가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면 구멍 뚫어서 이렇게 나무젓가락 같은 기구를 넣어서 이러고 계속 수술하거든요. 여기 어깨가 되게 안 좋아요. 이게 계속- 힘이 있어야 돼요. 턱걸이 같은 거 이제 집에 하나 네네. 해서 요즘에 지금 하고 있고요. 한 2000년 가을인가요? 그때 제가 그때 연구 미팅 하고 나서 이제 좀 하신 거 다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뭐 첫걸음부터 시작해서 뭐 건강 관리 얘기하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물구나무 있잖아요. 물구나무를 쓰면 혈액순환이나 이런 거 그렇죠. 과가 생식내분비학.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교수님. 네. 이제 산부인과를 크게 나누면 산과하고 생식내분비, 부인과 이렇게 돼 있어서요. 생식내분비 분야는 아기 때부터 이제 생애 주기별로 사춘기 때, 또 가임기 때, 또 폐경기 이후에 모든 여성들의 질환을 종합적으로 다루거든요. 이게 어떤 진료를 좀 보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자궁 근종 환자들 좀 많이 보거든요. 예. 저희가 사실은 좀 둘 다 남자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늘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좀 많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저희들도 뭐 사실 이곳 그 유키스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맞습니다, 다양한 맞습니다.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듣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경원 씨도 그렇고 병원에 또 혹시 있으면 일 있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같이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걸 좀 네. 가져 나오셨다고 네. 그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 네. 여성의 생식 기관인데요. 이제 여기가 자궁이에요. 자궁이고 그리고 난소가 양쪽에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난소가 2개인 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난소는 2개가 있고요. 제가 여기 좀 모형을 좀 가져왔는데 이것은 이제 정상 구조예요. 정상 네네네네. 구조. 근데 이 모형은 여러 이제 질환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질환을 좀 예.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이게 자궁인데 네네. 여기 이게 무엇일까요? 종양.
근종이에요. 근종. 네, 근종. 맞아요. 네.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혹이고요. 아 근육에 생기는 혹이 그래서 네. 근종이군요. 네, 그래서 뭐 살혹이다 이렇게 얘기도 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종이라고 하죠. 작은 근종. 네,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층의 세포에서 어떤 돌연 변이가 생겨서 자궁에 생기는 건 근종, 난소에 생기는 물혹이라고 얘기하는 건 난소낭종. 난소, 예, 낭종. 낭종, 낭, 예, 낭에 생기는. 네, 주머니.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질환들을 정말 요즘 많은 또 여성분들께서 이게 좀 겪고 있다고 좀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자궁 근종 환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최근에.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요즘은 이제 초경이 좀 빨라져서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조금 일찍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많은 여성들이 또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좀 늦게 하고 출산도 늦게 하고 그래서 출산하려고 봤을 때 아니면은 결혼하기 위해서 혼전 검사를 갔는데 뭐 근종이 큰 게 있다 이렇게 진단받으시면 굉장히 놀라시죠. 그렇겠죠. 자궁 근종 환자는 최근 5년간 최근에는 20, 30대 환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별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근종 같은 경우 한 50%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증상이 없어요. 없이 그냥 똥배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큰 근종이 이제 만져지는 정도면 꽤 큰 거죠. 이게 저 어떤 증상들이 조금 있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제 월경 과다라든지 뭐 생리통 같은 거 유발할 수 있는데 이제 복부에 만져지는 종괴. 그러면 이게 커지면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네. 그리고 뭐 또 너무 커지면 뭐 배가 나오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배가 나오시니까 아, 내가 네. 좀 살이 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 해보지 않으면 뭐가 혹이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없어서 대학생 정도 되면은 방학 때 한 번씩은 초음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예. 이게 또 난임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 생리도 엄청나게 양이 많으시고요. 제 환자분들 중에 나는 생리 많은 것은 내가 그냥 참겠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빈혈이 굉장히 심해지죠. 이제 헤모글로빈이 보통 한 12 이상이 정상인데 심하신 분은 뭐 7, 이제 5 정도 되면 이제 심장에서 부정맥이 뛰어요. 그렇게 이제 빈혈이 심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다든지 뭐 그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드물게는 한 500명에서 1000명에 한 명 정도는 육종이라고 또 악성 종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암으로 이제 진단이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좀 진단을 네. 받으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그렇죠. 이 적당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